우리 저번에 회계 원리 때도 얘기했지만 이 소셜 업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건 파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직매입이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오픈마켓이 있다고 그랬어요. 직매입은 뭐냐면 야 니네 회사 물건 너무 괜찮다. 니네 회사 물건 내가 사와서 나 쿠팡인데 내가 사와서 내가 쿠팡에서 직접 팔게. 요게 직매입이고요. 오픈마켓은 야 니네 회사 요즘 그렇게 물건 잘 나간다며. 우리 사이트 들어와서 팔아. 자판 깔고 팔아. 대신 팔리면 매출의 10%는 나한테 수수료를 줘야 돼. 이게 오픈마켓이에요. 그럼 쿠팡은 오픈마켓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직매입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직매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원짜 아이고 물건을 9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판다고요. 그럼 매출은 100원으로 꽂히지만 매출 원가도 90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익은 10원이야. 근데 오픈마켓은 100원짜리 물건을 내가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로 10원만 먹는다고요. 그럼 대신 매출은 10원으로 꽂히지만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다 이익이라고요. 그래서 얘나 얘나 사실 이익은 똑같아. 근데 왜 일반적으로 소셜 업체들이 오픈마켓을 좋아해? 안 팔리면 이건 다시 반납하면 돼요. 야, 니네 거 안 팔리더라. 야, 사이트에서 빼. 이러면 되지만 이건 내가 직접 사왔기 때문에 안 팔리면 내가 재고자산 부담을 다 내가 떠안아야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쿠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쿠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매입이 더 많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손정희 씨한테 투자 받고 나서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 계약 조건이 원래 일반적으로 소셜 업체들이 요게 90에 요게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쿠팡이 요거 반반 정도 돼요. 반반 정도 된다고요. 이게 손정희 씨한테 투자 받고 조건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확 늘었다고. 그래서 쿠팡이 지금도 우리 소셜 업체 중에서 매출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이익은 밈메프랑 비슷하다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뭐 볼 거냐면 요 경우 볼 거라고. 요 경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쿠팡 같은 경우에 오픈마켓으로 파는 경우에 요 물건을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안 팔리면 반납하는 거야? 안 팔리면 반납하죠. 그래서 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엔 쿠팡이 통제권을 안 갖고 있다고요. 근데 직매입은 내가 직접 사와서 팔기 때문에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대신 팔아주는 쿠팡이 예를 수탁자라고 그러는데 이 쿠팡이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위탁 판매예요. 여기 위탁 판매에다 좀 써놓을까요? 수탁자가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여기 수탁자가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수익, 이 재고자산 얘기가 사실 반쪽짜리예요. 나중에 중급회계 2에 가서 수익을 다 배워야 완전히 와구가 맞춰지거든요. 일단 볼게요. 그럼 이거 봐봐. 여기 해커스가 있다고 할게요. 이제 쿠팡 얘기는 그만하고. 아니, 해커스라고 하자. 여기 해커스가 있고요. 쿠팡이 대신 팔아준대. 쿠팡이 이렇게. 야, 쿠팡아, 니네 잘 판다며. 요즘 상장도 한다며. 우리 책도 쿠팡에서 좀 팔게. 니네가 좀 팔아줄래? 알았어, 팔아줄게. 책 보내. 그래서 해커스가 쿠팡한테 책을 보낸다고요. 책을. 어렵지 않죠? 그 해커스 입장에선 판매를 부탁했기 때문에 해커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탁자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쿠팡은 대신 받아서 팔아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그래? 수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탁자가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아. 오픈마켓이야. 나는 막말로 대신 받아서 팔아주는 거지. 이걸 내가 안 팔린다고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야.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래? 위탁 판매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쿠팡이 대신 누구한테 팔아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팔아준다고요. 괜찮죠? 이 두 가지 구조예요. 그럼 내가 해커스 입장에서는 쿠팡한테 책을 100권 보냈대. 근데 그 중에서 50권은 쿠팡이 판매를 했대요. 근데 나머지 50권은 쿠팡이 미판매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요 상황에서 좀 볼게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위탁자, 해커스 입장이 있고요. 수탁자, 쿠팡 입장이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이거 따져보자.
인창고, 마이재고, 위탁 판매가 아니에요. 그냥 대신 팔아주는 거라. 어렵지 않아요. 대신 팔아주는 거, 대신 팔아주는 거. 대신 팔아주는 건데, 수탁자가 진짜 팔았대. 쿠팡이 팔았대. 이런 경우엔 창고에, 위탁자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고객집에 있을 텐데. 수탁자, 쿠팡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고객집에 있을 텐데. 판 거 맞아, 아니야? 판 거 맞죠? 이 경우에 고객이 대신 팔아줬으면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고 얘가 이 책의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쿠팡한테 넘겼더라도 위탁자, 해커스 책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저도 교보문고에서 가끔씩 돌고 있는데 대책 누가 꾸기면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승질이 나요. 저기 사실 건가요? 막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애초에 위탁자는 내 거였는데 대신 팔아줬잖아. 이제 고객께 됐지? 그럼 내 재고가 아니겠지. 그럼 고려할 게 아예 없겠죠. 교보문고가 팔아줬다는데 해커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요 입장에서 어떻게 돼? 수탁자는, 쿠팡은 원래 내 게 아니었어. 내가 대신 받아만 놓고 있다가 내가 대신 팔아주는 거지. 안 팔리면 제가 가져갈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다고요. 아무튼 그래도 고객한테 팔았잖아. 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도 고려할 게 없겠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쿠팡이 좀 어려우면 교보문고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탁자가 있고요. 여기 수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위탁자, 해커스 입장에서 자기 창고에 있어 없어? 없죠. 지금 교보문고, 해커스 창고, 쿠팡의 창고에 가 있다고요. 참, 쿠팡이랑 자꾸 헷갈린다. 교보문고라고 할까? 교보문고? 지금 어디 있어? 안 팔렸어도 교보문고 매장에 꽂혀 있잖아요. 그쵸? 이거 내 재고야 아니야. 내 재고야. 안 팔리면 내가 다시 해커스가 회수해 온다니까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교보문고에서 안 팔린 거 있으면 다 가져온다고. 그래서 강사실에 꽂아놓죠. 반성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창고에는 없지만 내 재고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탁자가 아직 안 판 게 있다면 내 재고로 보고 기말 재고에 가산해 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수탁자, 교보문고 입장에서는 안 팔렸어. 어디 있어 지금? 우리 매장에 꽂혀 있잖아, 윤돈이 책이. 이해할 수 있겠죠? 안 팔렸다며 지금. 그럼 얘는 내 거야 아니야? 왜 내 거야? 해커스 건데. 내 게 아니죠. 통제권이 없다고요. 그럼 요 경우에 뭐 해주시면 돼? 창고에는 있지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에서 차감해 주면 되겠죠. 회계원리 중급회계 1 수준에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교재 보시면 뭐 이런 얘기들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저는 읽어볼게요. 위탁 판매는 제품의 판매를 다른 기업에게 위탁하고 다른 기업이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판매를 위탁한 기업을 위탁자, 위탁받은 기업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헷갈리면 위탁자가 뭐라고? 해커스. 수탁자가 뭐라고요? 교보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고요. 통제권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2번만 기억하시면 돼. 수탁자가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위탁 판매예요. 우리는 지금 그 위탁 판매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